그런가 하면 최근 프놈펜 아세안 정상회담, 또 발리 G20 정상회담, 그리고 어제 오늘 방콕 에이펙 정상회담까지 지구촌 주요 정상들의 릴레이 회동이 막을 내렸습니다. 어떤 논의가 있었었는지 방콕을 지금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원장 특파원, 이번 세계 회담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단 한 곳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네, 대신 G20에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보냈습니다. 그나마 라브로프 장관 하루만 머물고 돌아갔습니다. 푸틴 없는 G20과 에이펙 회담장에서는 푸틴 대통령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President Putin seems to have decided that if he can't seize Ukraine by force, he will try to freeze it into submission. G20 참가국 공동성명에서는 전쟁이 엄청난 고통을 주고 세계 경제의 취약성을 악화시켰다고 비판했지만 정작 주어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단어를 넣지도 못했습니다. 성과라면 미중 정상이 만나서 러시아 핵무기 사용 반대 입장을 확인한 것, 그리고 중단된 기후변화 협의를 재개하기로 한 것 정도가 꼽힙니다. 그랬군요. 미중 정상이 얼굴을 마주했는데 3년임을 확정한 시진핑 주석의 경우 이 자리에서 그럼 타이완 문제 관련해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부통령과 부주석일 때부터 알고 지냈으니까 대통령 대선은 이번에 처음 만났습니다. 시 주석은 가장 첨예한 주제죠. 타이완이 곧 미국이 개입하면 안 되는 레드라인이다, 이렇게 못을 박으면서 오히려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또 이번 주 한미일 정상들이 잇따라 시진핑 주석에게 북핵 문제에 대한 우려, 또 중국의 역할을 주문했지만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에 대해 대응해줘야 한다며 오히려 시 주석 북한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아세안과 G20 정상회담에서 동남아 주요 국가들 미중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는데 중국의 1대1로는 이들 동남아 국가들로도 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고속철도가 지금 동남아를 지나 인도양으로 이어지는데요. 철도 굴기라고 하죠.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라오스의 유명 관광지 방비엔역입니다. 고속열차는 하루 3번 운행하는데 열차 운행 때까지 역은 잠겨 있습니다. 2번의 탑승권 검사는 물론 공항처럼 수화물 검색 때도 거쳐야 합니다. 중국과 태국인들까지 몰리면서 표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ซื้อ 280 แล้วก็จ่ายค่าที่เขาจองให้ 120 ค่ะ ชั่วโมงเดียวก็ถึงวังเวียงแล้ว เมื่อก่อนน่าจะนานเห็นดูในคลิปก็ประมาณน่าจะ4 ชั่วโมงถึง 수도 비엔티안으로 가는 고속열차. 평일인데도 좌석이 꽉 찼습니다. 음료와 스낵을 파는 객실에도 호기심 가득 승객들의 줄이 이어집니다. And if it helps to connect people and countries, I think it's good. I've seen in Thailand they've been building like the railway as well. They extended the lines, so I think it's moving ahead. 수도 비엔티엔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고속철도역이 들어섰지만 대중교통이나 택시가 부족하다 보니 자가용 영업을 위한 호객이 극성입니다. 중국과 라오스를 연결하는 1035km의 고속철도는 지난해 말 완공됐습니다. 중국 서부 쿤밍에서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을 연결합니다. 라오스 구간은 워낙 산악 지형이라 170개의 다리와 72개의 터널을 뚫어야 했습니다. ลาวบ่มีทะเลลาวบ่มีชายแดนติดกับทะเลแต่ทางรถไฟเส้นนี้จะช่วยให้ประเทศลาวมีเส้นทางคมนาคมด้วยตะนางโลจิสติกออกสู่ทะเล 사업비는 우리 돈 8조 원 정도. 예산이 없다 보니 중국철도공사가 지분 70%를 가져가 사실상 중국 철도입니다. 대부분 중국 자본을 빌려 건설했는데 라오스 정부는 재정이 부족해 이마저 상환이 쉽지 않습니다. 정부 고가는 비고 미국이 금리까지 올리자 화폐 가치는 폭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달러에 9,000킵 정도였지만 지금은 18,800킵, 2배 이상 폭락했습니다. 라오스 화폐 킵을 받지 않는 상점도 늘어납니다.
그나마 팔 수 있는 물건도 동인하고 있습니다. ส่วนใหญ่เขาจะขายเป็นราคาบาทเนาะ390 บาทราคานี้มาแต่ใดแต่ว่าคันห้องเป็นกีบเรทเงินมันจะขึ้นจะลง 문을 닫는 주유소도 하나둘 늘고 있습니다. 중국이 채무 상환을 4년 또 미뤄줬지만 사실상 경제는 멈춰서기 직전입니다. 태국도 2019년부터 이 고속철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태국 동북부의 관문 라콘 라짜시마. 기존 철길 옆으로 거대한 고속철도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 고속철길은 중국과 라오스를 거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까지 연결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인도 차이나 반도를 관통해서 인도양으로 향하는 거대한 물류 대동맥을 만들겠다는 중국의 철도 굴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중국 자본과 중국 기술, 중국 인력으로 중국의 경제 영토가 확장된다는 비판이 커지자 태국 정부는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방문하자 태국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완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ขาหนึ่งเราก็อยากได้การพัฒนาจากประเทศจีนแต่ขาหนึ่งเราก็ระแวงประเทศจีนเหมือนกันสำหรับจีนก็ยึดหลักวินวินได้ประโยชน์กันทั้งสองฝ่ายนะครับเนี่ย connectivity จะมากขึ้นแต่อิทธิพลจีนก็มากขึ้นเป็นเงาตามตัว 말레이시아 역시 중국 기술로 남북을 관통하는 철길을 건설 중입니다. 이미 공기의 88%가 마무리됐는데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 철길을 북쪽의 태국, 남쪽의 싱가포르와 연결하기를 원합니다. 태국과 싱가포르 모두 긍정적인 반응이지만 문제는 천문학적 사업비입니다. 이 거대한 철길은 또 우리에게는 대양에서 인도 차이나 반도, 중국을 거쳐 한반도로 연결된다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열차로 싱가포르까지 갈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까? 물류의 국경을 허무는 고속철도 사업은 어떤 나라에게는 기회를, 또 어떤 나라에게는 위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난 16일 G20 정상회담차 인도네시아를 찾은 시진핑 주석은 그곳에서도 중국이 건설 중인 고속철도 사업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철도 굴기는 인도양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철길의 길이만큼 중국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김원장입니다.